안녕하세요, 레인메이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고속주행을 좀 해보려고 해요. 미션 오일을 교체를 하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주행인데, 이제 이 두 번째 주행에서는 제가 임진각 쪽에 다녀오면서 자유로를 타고 고속주행을 해보면서 변속 감각이 좀 어떻게 달라졌는지, 고속주행에서 좀 어떤 식으로 느낌을 전해줄지 저도 한번 느껴보고 영상을 한번 게다가 이제 고속주행하는 영상은 이제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제 촬영을 해보면서 좀 한번 그 느낌을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려고 지금 촬영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이 이제 금요일 저녁이라서 아마 통행량이 조금 있는 편이 아닐까 싶은데, 뭐 고속주행을 하더라도 저는 통행량이 완전히 없는 것보다는 조금 있는 편이 그래도 운전하는 재미도 있고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가 뭐 너무 심하게 막히지만 않는다면, 지금 대략 보자, 1시간 정도, 가는데 1시간 정도 걸리는 걸로 지금 내비게이션 상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차가 많이 막힐 것 같진 않아요. 지난번에 이제 오일 교체하고 오면서 제가 영상 촬영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차가 좀 많이 가벼워진 느낌이고, 확실히 변속을 하고 나갈 때 이게 치고 나가는 느낌도 정말 많이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출력이 좋아졌나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되게 느낌이 좋네요. 산뜻하고. 고속주행을 하면서도 이제 제가 틈틈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뭐 이런 도로들을 달리게 될 때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좀 주의해야 될 거는 내 속도와 그 다음에 다른 차량들의
속도와의 상관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부분. 그러니까 내가 끼어들거나 혹은 다른 차들이 끼어드는 데 있어서 브레이크를 시내 주행할 때랑 좀 다른 타이밍에 밟아야 되겠죠. 아무래도 제동거리가 길어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주의를 해서 운전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시내 주행에서는 뭐 예를 들면 속도를 줄이면서 이렇게 차로 변경을 하거나 끼어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크게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이제 고속 주행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차량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뒤에서 혹은 옆 차로에서 차량이 좀 빠르게 이렇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속도에 대한 내 감각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갖춰져 있지 않다면, 내가 이제 다가오는 차보다 속도가 느리게 끼어들게 되면 일단 그 차한테도 그 차가 브레이크를 좀 밟아야 되는 상황이 올 테니까 아무래도 그 차한테도 해를 끼치게 되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자칫 잘못하면은 약간 보복운전이라는 건 뭐 그 전에 뭔가 있어야 될 테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제 좀 괴팍한 운전자를 만나게 되면 되게 좀 안 좋은 결과를 이렇게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고속 주행을 할 때는 더더욱이 옆차로, 그다음에 앞차로 내 속도 이런 것들을 좀 구별을 해서 주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라이트는 뭐 반드시 켜야 되겠고요. 아까도 좀 전에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스타렉스 한 대가 전조등을 안 켜고 운행을 하고 있던데, 그런 식으로 야간 주행은 하시면 안 되겠고, 또 야간 주행에서는 지금 이렇게 이제 시내 주행일 경우에는 제가 1차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반대편 차로에서 다가오는 차들의 전조등 때문에 야간 주행은 좀 어두우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동공이 확대가 돼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맞은편 차로에서 전조등이 좀 밝은 전조등을 갖고 있는 차들이나 아니면 상향등을 켜고 오는 차들을 만나게 되면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위험하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 불빛을 좀 바라보게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좀 의식을 해서 안 바라보도록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불빛이 좀 밝게 오는 쪽을 일부러 좀 약간 피하면서, 그러니까 그쪽은 주변 시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딱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게 아니라 약간 피하면서 거기에는 불빛이 있으니까 내가 굳이 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차가 어느 정도 거리에서 어느 정도 나랑 간격을 가지고 오고 있다 라는 게 파악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시야를 가급적이면 그쪽에 안 두고 조금 멀리 반대편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은 조금 거기서 멀찌감치 시야를 좀, 그러니까 저쪽 먼 편을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서 내가 시각을 상실하는 경우가 없게끔 그렇게 또 컨트롤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의외로 상향등을 켜고 이렇게 시내에서도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켠 걸 잘 모르나 봐요. 이제 그런 식으로 주행을 하는 운전자들이 좀 있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했으면 싶은데, 왜냐하면 되게 위험해지거든요. 순간적으로 시야를 딱 잃어버리면 중앙선 넘어가게 돼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사실 심심찮게 발생을 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잠시 후 우측 방향입니다. 네, 자, 지금처럼 이제 앞차가 좀 사행을 하고 있고 통행량이 좀 많이 있을 때, 아까 내리막이었는데 이제 제가 2단에다가 기어를 고정을 시켜놨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악셀에서 발을 떼고 또
가속을 해야 될 때는 조금 밟아주고 이런 식으로 운전을 하면 자동 변속기 차량들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안 밟고 되게 악셀만 가지고서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좀 편해요. 근데 이것보다 이제 정체가 더 심화가 된다 그러면 그때는 좀 불편하죠. 1단으로 변속을 했다가 거의 이제 멈출 정도 되면 또 1단으로 변속을 했다가 다시 2단 기어를 넣어줬다가 뭐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굉장히 이제 운전이 피곤해지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에서는 수동 운전이 오히려 브레이크 밟는 횟수가 더 줄어들어서 더 편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야간 운전을 하실 때 또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는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게 나오지 않았는데, 코너들 중에서 혹 국도 운전을 하게 되면 전조등이 없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차가 좀 정체가 되는 것 같은데, 전조등이 없는 그런 데서 이제 주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코너가 어떤 식으로 그려져 있는지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잘 안 보이게 되면 내가 속도를 좀 올려서 진입을 하다가 코너가 생각보다 약 1km 앞 강서구청 가양 아파트 코너의 어떤 회전 반경이 크다던가 그렇게 되면은 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보면서 코너가 이제 앞쪽에 상황이 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을 보면은 그 코너 앞쪽 상황이 조금 보이니까 그런 것 가지고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운전을 좀 많이 하다 보면 그 앞부분 도로가 어떻게, 그러니까 공공도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가 좀 감이 와요. 그러니까 도로 형태가 완전히 생소한 도로 형태는 좀 드물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도로가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다 이런 좀 예측이 되는 편이에요. 그런 예측을 가지고 주행을 저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조금 줄여서 들어가시는 게 아무래도 안전하겠죠. 그래서 저는 아예 초보자일 때는 그래도 완전히 조심해서 운전을 하게 될 테니까 그런 위험이 없겠지만, 내가 이제 운전에 좀 자신감이 붙었다라고 했을 때가 제일 위험한데, 그럴 때는 내 운전 실력이 좋아졌다라고 착각을 하고 어떤 코너링 속도를 좀 빨리 가져간다든지 브레이크 밟는 타이밍도 조금 늦는다던가 뭐 이런 식의 위험한, 그러니까 지금의 운전 실력에 비해서 좀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빨리 달리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런 상황들이 한 번씩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전이 약간 능숙해졌다라고 생각될 때 더 조심해서 운전을 하셔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제가 3단에 고정을 시켜놓고 고속을 아직 안 하고 있죠. 왜냐하면 앞부분에 차들이 아직 통행량이 좀 있는 편이고 또 코너가 끝나지도 않았고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기어를 바꾸게 되면 가속력이 아무래도 토크밴드에서 조금 떨어지니까 이제 지금처럼 토크밴드를 높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죠. RPM을 좀 낮게 쓰고 있는 상태에서는 거기서 기어를 딱 변속을 해버리면 바로 차량의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속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또 기어를 내리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없게 만들려고 기어를 고정시켜 놓고 주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산 방면, 자 여기서 이제 헤어핀이죠. 내비게이션에서 나오지만 지금 정도에서는 이제 시야로 확보가 되니까. 자, 기본적으로 이제 코너링에서는 이 아웃 인 아웃이라 그래가지고 레이싱에서는 라인을 그릴 때 코너의 바깥쪽부터 진입을 해서 정점에서는
코너의 제일 안쪽을 찍고 그 다음에 다시 빠져나갈 때는 바깥쪽을 또 빠져나가는 그 라인이 이제 최적의 코너링 속도를 유지를 할 수 있는 라인이라서 그 아웃인 아웃이라고 부르고 그 라인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아까 같은 이제 일상적인 주행에서도 그런 라인들을 적절히 잘 활용을 하면 일단 차량 움직임에도 빨리 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라인이 이 스티어링 휠을 많이 안 꺾고 돌 수 있는 라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을 많이 안 꺾고 돈다는 얘기는 차가 한쪽으로 많이 안 쏠리게 된다는 얘기와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좀 차량 움직임도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코너링의 팁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레이싱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많이 그런 걸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지식이 없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너에서 내 차가 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붙었다가 다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코너링이지만 직선에 좀 가까운 라인을 그릴 수 있는, 그렇게 운전을 하시면 부드러운 운전에도 도움이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고속주행을 하려고 지금 올라왔는데 차가 많아서 고속주행이 가능할지 어떨지 모르겠네요. 돌아올 때는 뭐 차량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자, 지금 이제 속도가 대략 한 60km 정도 되거든요. 제가 자유로를 몇 번 달리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이제 속도가 한 80km 정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앞 차량의 거리가 지금 정도 거리가 대략 10m, 15m 정도 아마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거리만 돼도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앞차가 급하게 밟으면 그 뒤로 오는 차들이 지금 정도에서는 안전거리가 유지 확보가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안전거리를 좀 유지를 하면서 달렸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 차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안전거리를 좀 유지하려고 하면 여지없이 그냥 옆에서 딱 들어오면서 내가 유지하고 있는 이 안전거리를 딱 먹어버리고, 또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밀려나게 되면 답답하니까 안 넣어주려고 앞차로 좀 붙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면서 좀 약간 운전에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되더라고요. 적당히, 지금은 속도가 그렇게 많이 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또 시야가 어느 정도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뭐 좀 덜하지만, 비가 많이 온다든지 야간이라도 안개가 낀 상황이라든가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거리가 유지가 안 되면 되게 정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게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운전에 있어서 안전거리 확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날씨가 안 좋을 때는 더더욱이 그 안전거리는 충분히, 이건 사실 과하다고 해서 과하게 잡더라도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좀 과하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뭐 우리가 이 공공도로를 달리면서 막 무슨 레이싱을 하는 게 아니죠. 안전이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게 실제로 사고로 많이 이어지니까 더더욱이 안전거리는 확보를 하시는 게 충분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해가는 그랜저가 초보 운전인 것 같습니다. 추월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운전하는 게 굉장히 불안한 부분하게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가속을 하는 상황에서는 좀 확실하게 가속을 해주고요. 앞차에 이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게 보이면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도 같이 밟아주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야간 운전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동등 가지고서 앞차가 속도가 줄어드는 거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주간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죠, 제동등이.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유지를 하고 있는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제동등을 한번 이렇게 딱 날려줌으로 인해서 뒷차의 어떤 경각심을 약간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주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따라서 같이 한번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오른쪽에 차가 약간 제 디펜더 쪽 부분에 있었는데 바로 옆 차로에 있을 때 디펜더 부분에 있으면 이 사이드 미러에서 거의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만약에 내가 그 차를 이렇게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숄더 체크를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은 위험한 경우가 바로 생기는 거죠. 정체가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좀 달려보고 있는데 가속이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좀 가볍게 되는 느낌이에요. 지금 5단에서 5단에서 한 90km 정도를 달리고 있다가 그냥 가속 페달만 약간 더 밟았는데 기존에 비해서는 미션 반응이 경쾌해진 느낌이 들고요. 자, 여기서 앞차 브랜저를 한번 추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월을 해서 지금 이제 제가 타고 있는 점유 같은 경우에는 5단 기어고 5단에서 100km 시속 100km를 달리고 있을 때 RPM이 대략 3000 정도가 되거든요. 3000 정도의 RPM으로 5단에서 달리고 있을 때 보통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연비 세팅 때문에 또 아비오 1.6 같은 경우에는 6단 기어가 항속 기어라 그래가지고 기어비가 되게 낮게 세팅이 돼 있는데 그 경우에는 내가 가속력을 얻기 위해서는 기어를 내려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근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5단 기어 같은 경우에는 RPM이 이미 5단 100km에서 3000 RPM 정도 찍고 있어서 좀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라는 상황이 아니면 거기서 그냥 가속 페달만 약간 더 밟더라도 가속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는 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급에서는. 자, 근데 이제 지금 제 앞에 가는 브랜저를 추월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5단으로 그냥 악셀만 조금 더 밟으면서 추월을 해도 되는데 그랬더니 그냥 차가 비켜주네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가속력을 내가 내면서 추월을 해야 되겠다라는 상황이면 기어를 한 단 내려주면서 추월을 하는 게 좋죠. 이게 이제 자동과의 좀 차이점이기도 하고 자동 같은 경우는 악셀만 그냥 깊게 밟으면 변속 로직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자동적으로 기어를 한 단이나 두 단 정도 낮추면서 가속을 해 나갈 거거든요. 그렇지만 수동 변속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동 변속기가 해주는 부분을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내 몸의 감각으로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뭐
머리로 판단을 하거나 어쨌든 차가 가속력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지금 단수에서 악셀만 밟는 걸로는 좀 부족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는 바로 기어를 한 단 낮춰주면서 그렇게 가속을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한 3,500rpm에서 4,000rpm 구간에서 올라가는데 저항감이 기존보다는 많이 덜해졌어요, 확실히. 중고속 영역대 RPM을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저항감이 많이 줄어든 것 같고, 그래서 더더욱이 좀 차를 밟았을 때 나가는 느낌이 가볍다라는 느낌이 오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기 앞에 이제 카메라가 있는데 여기서는 사단으로 약간 여유있게 강속을 해주고, 여기는 구간 단속 구간이니까 마냥 쏠 수가 없죠. 그냥 속도를 좀 적당히 지켜서 운전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네요. 여기서 속도를 좀 지켜서 운전을 해볼게요. 지금 일단 한 120km 정도까지는 밟아왔는데 예전에 고속도로를 달렸을 때 느낌이랑 좀 차이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물론 이게 이제 차량 출력이 좋은 이렇게 뛰어난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서 이제 오르막 내리막, 특히 오르막에서 이제 가속을 하는 거는 좀 영향을 많이 받긴 하지만 그래도 방금 제가 5단에서 4단으로 기어를 내리면서 레브 매칭을 하고 딱 붙여봤을 때 느낌도 보고 되게 많이 경쾌하다라는 일단 느낌이 들고요. 그러니까 미션 쪽에서 받는 그 저항감이 많이 약해졌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것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인지는 제가 조금 더 타봐야지. 지금 이제 두 번째 주행을 하는 거라 속단하기는 좀 이르긴 하지만 그 부분에서 느끼는 거실 수도 있을 것이고요. 뭐 다른 이유가 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 제 느낌으로는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는 상황에서도 좀 부하가 약간 덜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엔진 브레이크가 예전에는 딱 이렇게 RPM을 레브 매칭을 해주고 걸더라도 약간 엔진에서 저항이 좀 많이 걸리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저항감이 조금 덜해졌어요. 그래서 레브 매칭을 하고 나서도 속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느낌이 있고. 잠시 후 주의하십시오. 약 200m 앞 시속 90km 단속 구간입니다. 아무튼 변속 질감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구간 단속이 끝났으니까 다시 한번 좀 쏘아보고, 지금처럼 이제 이 고속 주행을 할 때, 특히 지금은 이제 코너링 중인데, 이런 부분에서 아까 방금처럼 이렇게 요철을 만나게 되면 이 차가 이제 서스펜션이 좀 딱딱한 차들 같은 경우에는 튀는 게 좀 심한 경우가 있어요. 고속으로 이제 달리게 될 때. 그렇게 튀면서 접지력을 약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속 주행 중에는 내 차의 엔진 능력이 뭐 한 130, 140 넘어서 160, 170, 180 뭐 이렇게도 엔진 성능으로만 보자면 충분히 달릴 수 있는 차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서스펜션 세팅이 그런 주행 중에 어떤 요철을 만났을 때 노면을 제대로 못 잡아주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필 때 차를 제대로 잡아주는 그런 하체를 가지고 있는 차들은 아무래도 좀 고급 차들이겠죠. 그런 세팅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밟으면 나간다라고 해서 이제 가속을 하다가는 되게 위험한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제 직진 상황에서는 뭐 그닥 그렇게 좀 튄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상황이 없겠지만, 이게 이제 코너링 중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안 그래도 이제 원심력 때문에 행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접지력을 잃는다는 건 좀 위험한 상황이 충분히 올 수 있죠. 그래서 내 차의 한계를 잘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한계라는 거는 내 차가 접지력을 잃는 그 순간을 느끼시는 건데, 그거는 제가 여기서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빗길에서는 이제 그 접지를 상실하는 순간을 좀 여러 번 경험을 해봤거든요. 이제 스티어링 휠이 일단 가벼워지는 현상이 발생이 되고요. 그럴 때는 그게 접지력을 잃었다라는 걸 신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10km 단속 구간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지나서 지금 RPM이 3000 정도인데, 앞차를 조금 빠르게 내가 추월을 하고 싶다 그러면 4단으로 내리고 가속력을 더 붙여서 추월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고속 주행 중에서도 수동변속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4단 정도를 사용을 지금 제가 한 것처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힘을 받는 방금 지나간 차가 혼다 차량인 것 같은데 시빅일까요? 잘 모르겠지만 거의 한 160, 70 정도 이상을 쏘면서 달리고 있네요. 야간의 자유로는 저렇게 쏘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1차로 주행은 가급적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내가 1차로로 달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저렇게 이제 차가 온다 그러면은 피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2차로 들어왔다가도 추월하고 나면 다시 2차로 붙게 해주고, 이런 것들만 잘 지켜주셔도, 추월할 때는 항상 왼쪽으로 이제 추월을 하시고요. 이런 것들만 잘 지켜주셔도 고속 주행에서는 충분히 안전하게 운전을 하실 수가 있다. 제한속 500m 시속 90km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200m 시속 90km 단속 구간입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자유로를 타고 오면서 브레이크를 아마 한 번도 안 밟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이제 RPM만 적절히 컨트롤 해주는 걸로 인해서 브레이크를 뭐 거의 사용하지 않고서도 운전을 웬만큼 이렇게 통행량이 별로 없는 고속도로에서는 할 수 있다는 거를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죠.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을 해서 그렇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도 않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차량이 주행을 하다가 엑셀에서 발을 놓는다고 하더라도 감속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수동은 상대적으로 이제 좀 그런 경우가 좀 덜해서 엔진 브레이크 정도로만도 적정한 속도로 감속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내리막이니까 앞에 코너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다 보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엔진 브레이크를 건다던가 뭐 이런 상황들에 대한 판단이 어렵진 않은데 이제 앞에 코너 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주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코너링 중에서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은 코너링, 고속 코너에서 이제 고속으로 주행을 하고 있을 때 그럴 경우에는 이 스티어링 휠의 조향이 너무 급격하게 들어가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이게 이제 급격하게 확 들어가 버리면 순간적으로 무게중심이 이동을 하면서 차가 좀 위태위태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그럴 경우에 내가 속도를 너무 빨리 들어왔다 싶어서 브레이크까지 같이 들어가 버리면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리면서 뒤쪽 바퀴가 접지력을 잃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륜구동 차들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심하게만 과속을 안 하면 내가 좀 속도를 많이 내서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악셀에서만 발을 이렇게 떼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중이 앞쪽으로 약간 넘어가면서 접지력을 다시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내가 속도를 너무 많이 내서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브레이크를 갑자기 코너링 중에 밟아버린다던가 이런 경우는 조금 지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면서 지금 주행을 하느라 평소 때보다 한 2배는 더 힘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지금 거의 뭐 통행량이 없는 도로인데, 자, 이런 도로는 사실 제가 별로 달리는 재미가 없어요. 지금 뭔가 이렇게 기어 변속도 좀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코너를 달리는 도로를 주행하는 뭐 이런 맛이 있는데 그게 지금 전혀 없다 보니까 그다지 재밌진 않네요. 자, 이런 부분 지금 이제 가로등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코너 부분에 있는 반사판들로만 지금 앞 도로의 상황을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상향등을 안 켜고 있는데 고속주행을 할 때도 저는 사실 그다지 상향등을 켜질 않아요. 정말 심하게 안 보인다는 상황이 아니면 그다지 상향등을 켜지 않는데 이제 내 시야 확보가 정말 제대로 안 돼서 상향등을 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상향등을 켜지는 것도 안전을 위해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지만 이제 가급적 1차로로 만약에 달리신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반대편 차로의 차들이 코너에서는 내가 켠 상향등 때문에 시야가 좀 방해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향등은 또 켰다가 잘 안 보이는 상황에서는 또 어느 정도 시야가 확보가 되고 내가 도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파악이 됐다 하면 또 껐다가 이런 과정들을 반복을 하시면서 도로는 혼자 달리는 게 아니니까요. 온전히 컨트롤 하시면서 달리는 게 또 매너 있게 달리는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데가 없으니까 저는 다음 IC에서 좀 빠져나가야 되겠어요. 빠져나가서 좀 다른 도로를 한번 달리면서 재미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저 지금 여기는 경로를 이탈하여 재탐색합니다. 자유로 인증 경로를 경유하는 경로입니다. 캠핑장인데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